안녕하세요. 네. 저는 30대 초반이고 4살, 6살 아이 키우는 주부입니다.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남편은 40대 중반 직업 학교를 다녀요.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남편은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집에서 노는 날이 많았고 어머니는 아픈 몸으로 일을 하셔서 저는 집에 있는 게 죄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겐 아무 말씀 없으시고 저한테만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늘 저한테 냉랭하셨는데 제가 취업을 했더니 얼굴이 활짝 피시고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일을 쉬게 되니까 또 냉랭해지셨어요. 좀 마음이 제가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앞으로 직업을 구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밥벌이를 잘 할지 걱정입니다. 어머니와 나에게 의존하는 남편, 그리고 아들에게 좀 직장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하시고 저를 싫어하는 어머니, 때로는 이 집에서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이 드는데 어머니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좀 서로가 편할까 고민을 하고 있고 남편에게 무슨 말로 격려를 해줘야 힘이 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기 살기도 힘든데 지금 자기가 무슨 남편을 위해서 격려를 하겠어요. 자기 지금 남편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잖아요. 아이고 나 때문에 고생하지, 애 키운다고 미안해, 내가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이런 소리 듣고 싶잖아요. 자기 솔직하게 말해가. 듣고는 싶은데 기대를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남편한테 필요한 사람인 건 확실하니까요. 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말을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바가지만 안 긁으면 돼요.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네, 뭐 격려까지 안 해줘도 돼요. 미워만 안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자기 만약에 남편이 병으로 죽든 뭐 헤어지든 어쨌든 없다. 시어머니도 없다. 그 애들 4살짜리 6살 둘이고 자기 혼자다. 그럼 자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애들을 갖다가 내 과원에 갖다가 맡기고 따로 갈 것 같아요. 두 애 업고 손잡고 어쨌든 뭘 하든지 해서 살아갈 것 같아요. 어, 당연히 제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아원은 말도 안 되고요. 어린이집 보내는 동안 제가 밥벌이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6.25 전쟁 때 뭐 옛날 얘기하면 또 꼰대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6.25 전쟁 때 남편 군대 가서 죽고 피난 와가지고 애 하나 등에 업고 애 하나 손잡고 머리에는 보따리 이고 그래 보따리 장사하면서 살았다는 얘기 들었죠. 네, 옛날 영화도 보셨잖아, 그죠? 우리 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어렵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 처지가 그때 우리 어머니들하고 비교해 보면 나쁜 처지도 아니고, 또 우리 사회가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면 누가 도와준다? 일가 친척 아는 사람이라 도와주기 때문에 애 둘이 데리고 장사 못하면 그래도 똥오줌 가리는 큰애는 뭐 아는 친척 집에 맡겨놓고, 작은 애는 맡기고 싶지만 못 맡기니까 등이 없고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사하고 이래서 애들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도 살아가는데 오늘은 애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래도 뭐 부족하지만은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남편 없이 시어머니 없이도 자기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 관점을 딱 가지면
첫째, 남편이 돈을 못 벌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듣고 보니까 있는 게 낫기도 하고 그렇네요. 근데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해주고 돈도 벌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이런 남자라는 입장을 가질 때는 부족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저럴 바에 없는 게 낫다. 솔직히 죽어버리는 게 낫다. 딴 데 가버리는 게 낫다. 그런지 자기가 없이 한번 살아보면 그래도 허수아비 같아라도 있는 게 낫다. 그런다면 고마워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원망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원망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잖아. 그죠? 그런데 없다. 그러면 없으면 되지 않냐? 없다고 생각해 보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벌면 다행이고 못 벌어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첫째 이거고. 두 번째 시어머니도 뭐 인상 좀 쓰고 뭐 한다 하더라도 자기 지금 사는데 시어머니가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계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인상 좀 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 어디 직장 나가려면 시어머니가 애들이라도 좀 걷어주는 거고 또 시어머니가 식당에 가서 일해가 힘들지만 담은 생활비라도 얼마나 보태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시어머니 상냥하게 웃고 보살펴주고 그럼 물론 좋지만은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지금 같은 시어머니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 네. 시어머니도 고마운 분이에요. 뭐 시어머니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 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있는 게 나으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없는데 그 원하는 거 그거는 놔놓고 없는 것보다 낫냐 있는 게 낫냐 따졌을 때 있는 게 낫다. 그러면 이건 고마운 존재다. 그러면 내 혼자서도 애들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허수아비 같은 남편이라도 있고 그래도 애를 돌봐주는 시어머니라도 있다. 이건 나한테 좋은 조건이다. 관점을 이렇게 딱 가지면 일단은 이거는 아무 고민거리는 안 돼요. 다만 이제 남편은 벌면 다행이고 안 벌어도 있는 게 낫다 하니까 그 신경 꺼버리면 돼요. 내가 바가지 끌고 봐야 그 인간이 뭐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나눠놓는다고 그렇다고 뭐 다 팔아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워낙 아들은 저렇고 한편 며느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 힘든 자기가 직장 가서 일하고 힘드는데 며느리가 집에 있으니까 어때? 젊은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약간 얄밉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면 자기 아들 생각해 보면 그래 아들 안 버리고 살아준 건 매도요. 고맙기도 하고 어머니도 마음을 돌아보면 약간의 원망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이렇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애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그만해도 고맙고 근데 감정적으로 보면 식당 가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어때요? 감정이 좀 안 좋고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고맙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어때요? 부모를 원망하고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양쪽 원망과 고마움이 늘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원망만 있으면 헤어지면 되고 이 좋은만 있으면 그냥 같이 살면 되는데 이 좋은과 나쁨이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루 자고 일하면 같이 살아야 되겠다 싶고 하루 자고 일하면 못 살겠다 싶고 떠나면 다시 아쉽고 있으면 힘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딱 그래 헤어졌다고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남한테 맡길 거냐? 아니다 내가 키운다. 그럼 나 혼자 있어도
그 시어머니 없고 그 남편 없어도 나는 그럼 애들 고아원에 맡기던 남편한테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난 집 나가겠냐? 아니다. 힘들어도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지.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럼 나 혼자 있어도 애 내가 키워야 되는데 그 남편이 있는 게 더 낫지 없는 것보다. 시어머니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시어머니가 식당 가서 일 안 하고 집에 있어도 그럼 애기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가 나가서 일할 수 있을 때 시어머니 같은 분이 있어서 애를 봐준다는 거는 집을 지켜준다는 거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어리니까 어머니 가서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애들이 크면 어머니 그만 일하시고 애들 돌봐주세요. 제가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치를 좀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면 애들이 저기 어린이집이나 갈 동안에 자기가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조금 하고 또 어머니가 거꾸로 아르바이트로 조금 하고 자기가 나가서 직장을 구하든지 이렇게 하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인생을 얼마나 더 이렇게 풍부하게 살 거냐 이건 내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상태로도 사실은 큰 걱정거리는 아니다. 관점만 잘 잡으면. 이 바탕 위에서 이제 자기가 더 나아가는 거는 이제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를 너무 힘들어하면 남편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제 자꾸 생각을 하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헤어져야 된다. 자꾸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고 어머니하고는 이제 어머니가 내가 돈 갖다 좀 좋아하시고 돈 안 주기 싫어하시구나. 자꾸 이러면 이제 어머니가 미워지고 그리고 또 이제 아들한테 말 안 하는 어머니가 또 섭섭하고 나가 말 못하지만 엄마라 좀 말해줘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어머니는 바로 그 아들을 키워보면서 잔소리 옛날에 결혼하기 전부터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많이 했어. 근데 이미 그 잔소리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냥 하여간 두 부부가 며느리가 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어머니는 아마 고맙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도 이해하셔서 놔두고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들으면 뭐 딴 사람은 들으면 사연이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낄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들어보면 이건 별일 아니다. 관점만 잘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뭐 격려해주고 뭐 뒷바라지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미워하지만 않는다. 잔소리만 하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자기는 잘하는 거다. 어머니한테 뭐 죄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계시는 것만 해도 고맙다. 항상 어머니가 뭐라 하든 아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인상 쓰고 안 쓰는 거는 어머니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뭐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 어머니 기쁘게 해주려고 뭐 직장을 구한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내가 보고 필요하면 직장을 구하고 내가 보고 아직 살만하면 아이들한테 더 집중을 하고 그러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스님 영상을 많이 보면서 많이 내가 그래도 알고 있지, 깨달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좀 힘들어서 질문을 해도 되나? 조금 그랬는데 오늘 또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시원했고 관점을 바꾸면 내가 뭔들 못할까? 내가 원하는 거를 제쳐두고 그 가족분들이 계셔주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얼마나 나은 환경인지 정말 정신을 좀 차리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고마운 줄 알면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말을 별로 안 해도 얼굴이 밝고 진심이 우러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님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전쟁터에 가서나 어떤 병으로 죽을 때 생각해 보면 뭐 팔이 하나 없든 다리가 하나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았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 또 뭐가 떴고 또 있으면 얼굴이 뭐가 의에 생겼고 코는 숨으면 되지 콧대가 높든 낮든 그게 뭐가 중요하고 눈은 보이면 되지 그게 뭐 동그라든 옆으로 찢었든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빨은 씹으면 되지. 그런데 이게 갖춰지면 또 다음 이래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돌아가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침 눈 뜨면서 아이고 오늘 또 살았네요. 살아있는 것마다 감사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인생사 쉬워요. 토끼도 살고 다람쥐도 사는데 왜 사람이 못 살겠어요? 개도 새끼를 5마리, 6마리 낳아가지고 젖 먹이면서 사는 거 안 봤어요? 근데 막 개 어미가 죽겠다고 막 자살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딱 제대로 잡으면 첫째 어떤 상황에도 웃으며 살 수 있고 두 번째 그런 삶이 되면 더 나은 삶으로의 개척이 가능해진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심리 상태가 이렇게 가라앉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니까 자꾸 남편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놀고 싶겠어요. 남편이 자기도 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바가지 긁고 하니까 화가 나니까 큰 소리 치고 집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하나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또 지 나름대로 그럴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인생에 너무 간섭하지 말고 내가 처한 조건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우선 살아가고 또 그러면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저기 조금씩 열리게 된다. 그래서 얼굴을 조금 더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얼굴 펴야지 한다고 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고 감사하구나.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보 그래도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굴이 저절로 밝아지는 거예요. 스님은 내 거울 보고 얼굴 밝게 하려고 이렇게 연습을 해가 연기를 해가 이래 밝은 줄 아세요?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니까 밝은 거예요.